여러 가지 되풀이되는 얘기 안 하고 좀 짧게 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마 좀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7장하고 8장은 이제 장이 두 개지만 하나의 내용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처음에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잘 풀려요. 만약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중간중간 계속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써볼 테니까 7장, 8장의 내용을, 전체 내용이에요. 7장, 8장의 전체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지?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마이크를 안 써도 되려나?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F는 MA, 그렇죠? 특히 알짜힘을 F넷라고 쓰겠습니다. F넷는 MA를 열심히 공부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건 아니지만 다른 관점이지만 사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물체가 어떻게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지, 저 물체는 그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움직이는 법칙대로, 방식대로 그냥 움직였을 뿐이야. 대신에 똑같은 작용을 하면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연은. 그래서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매번 달라지면 법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측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MFA는 우리가 만든, 특히 뉴턴이 이렇게 해석하니까 잘 맞네. 그 결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을 보는 방식은 뉴턴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여기 에너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운동 에너지 원리부터 시작을 해요. 운동 에너지 원리. 글씨를 잘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교재에 다 제시가 돼요. 운동 에너지 원리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자연을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죠? 뉴턴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석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 원리는 내가 자연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자연은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일이라고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공부하는 거지. 일이라고 하는, 물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물리량인데, 일은 워크의 W입니다. W. 이 W는 바로 요 네트, 얘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힘이 한 일을 얘기해요. 이 힘. 알짜 힘이 하는 일을 W 네트 이렇게 써요. 또는 우리말로 알짜. 그런데 이 저자는 이걸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쓴 건 이제 자기만의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책을 다르게 쓰겠어. 이렇게 좀 고집이 있는, 고집인데 규칙을 따라서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좀 약간 내 생각으로는 좀 지나친 고집을 부르신 것 같아. W 네트 이렇게 써요. 다른 책에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저자만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짜 힘이 한 일을, 이 일은 그 일이에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겠죠. 또는 개의 운동 에너지예요. 개. 그래서 개라고 하는, 여기 이제 개가 나오죠. 시스템. 이 시스템은 물체 하나만 있을 때는 시스템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물체가 이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미 물리학에서는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다른 물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세계도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묶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R자 힘이 한 일만큼 개의 운동 에너지를 기호로 K로 써요. K.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K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된다. 운동이 변화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거는 이 뉴턴의 운동 법칙 이거하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그냥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힘이 작용해서 속도를 변화시킨다. 이거잖아요, 그치? 사실은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 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신적인 거죠, 그렇죠? 이미 알고서 이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게 그대로 돈이잖아요, 돈, 그죠? 우리 에너지를 막 가지려고 하잖아. 석유, 화학 에너지죠, 그죠? 석유가 가지고 있는 뭐 열 에너지, 열로 바꿔서 열 에너지가 돼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도 돌리고 발전소도 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잘 배터리에 잘 저장을 해서 자동차 배터리로 쓰는 거고. 그럼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그죠? 다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이 되고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는 변화는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진 않죠. 뭐 창조되거나 소멸 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아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단순히 이제 간단한 말로 어디 갔어? 내가 잘못 눌렀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눌러야겠다, 그렇죠? 이거를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주의 에너지와 에너지는 여러 형태가 여러 가지니까 서로 변화는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 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아요. 전체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했다면 우주의 다른 부분의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내가 이걸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지해 있던 걸 운동하게 했으니까.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내가 아침에 먹은 밥에서 온 것이, 아니면 어제 먹은 밥에서 열심히 이제 소화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 근육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온 거란 말이야. 즉, 이 펜에 가해지는 이 펜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다른 곳에서 왔어요. 다른 에너지가 감소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야. 저 친구가 나한테 공을 탁 던졌는데 내가 그 공을 딱 받았어?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내가 감소시켰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있는 데를 감소시켰어. 그럼 다른 어떤 에너지는 증가했겠지. 우주의 어떤 다른 곳에서는 증가했을 거라고. 내가 그 공을 받으면서 마찰이 생겨서 열이 작용하고 아니면 내 팔에 이 피부를 꽉 눌러서 피부의 조직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 속에 있는 세포의 에너지로 막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에너지는 막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R자 힘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에너지는 감소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다른 어떤 에너지가 물체들이 있는 이 시스템 내에서 왔을 수도 있고 저 밖에서 왔을 수도 있겠죠. 안드로메다에서도 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죠? 우주 끝에서 에너지가 와서 이 볼펜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대부분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은 사실 중력에 한정돼 있어요.
중력. 예. 이 힘은 대개의 경우 중력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중력으로. 그 중력으로 예를 드는 얘기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또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세상은 태양계 또는 지구하고 지구계죠. 지구계. 그죠? 지구. 여기에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물체가 있는 거잖아. 이런 물체가. 그죠?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 이거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저 위에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예. 지구는 어디 있어요? 지구는 여기에 있고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알자의 힘은 중력이죠. 이 과정을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보는 거야. 가장 간단한 케이스. 중력은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면 중력은 mg가 돼요. mg. 그래서 이 중력이 이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그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여기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 개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 물체와 지구 시스템인 거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물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잡는다면 이 M과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물체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제 지구도 사실은 아주 조금은 움직이지만 지구의 질량은 너무 크니까 이 물체에 비해서 지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먼지만큼도 안 움직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mg가 작용을 해서 물체를 h만큼 떨어뜨렸어요. 높이 h인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막 증가하겠죠. 바다로 떨어지면서. 이거를 뉴턴은 F는 ma로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예. 가속도가 얼마야? 떨어지는 가속도가 g는 9.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뉴턴이 하는 일은 이제 끝났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하는 일은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일과 에너지 관점에서 이걸 이제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과 에너지 관점. 그래서 먼저 일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힘이 작용해서 이건 중력이죠.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그 중력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해요. F 곱하기 H 이렇게 곱합니다. 이게 바로 이 힘이 하는 일이 돼요. 힘이 하는 일. 간단하죠, 그죠? 그냥 힘에다가 거리만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는 만큼 에너지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때 에너지를 E라고 하지 말고 에너지 중에서도 운동 에너지니까 E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K.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변화하죠. 그럼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에너지를 변화시킨 양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의 변화량.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다시 이 볼펜에 내가 일을 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내가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게 일이니까. 이 물체를 놓으면 떨어지는데 지구의 중력이 물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그 에너지의 변화만큼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 힘을, 그 중력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 일이 바로 그냥 에너지의 변화예요. 그래서 일은 전달된 에너지라고도 많이 씁니다. 전달된 에너지. 그걸 일이라고 한다고요. 일은 누가 해요? 일은 여기서 거리가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건 거리는 움직임 결과고 일은 바로 이 힘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일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일을 하냐? 그 힘을 받는 물체에게. 그치? 힘이 M에게. 쉽게 표현하면 M에게. 물체죠, 물체. M에게 일을 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또 지정을 해줘야 돼. 그 힘. 그 힘이 그 물체에게 한 일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힘 곱하기 물체의 거리. 이렇게. 자, 그러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럼 다른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그렇지? 다시 지구하고 물체 사이 보면 이 중력은 그럼 누가 가한 거냐면 둘이 서로 가한 거야. 서로가 있는데 M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이 M에게 힘을 가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시켰지만 다른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 감소한 에너지도 한 일과 같겠죠. 감소한 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그 일을 보면, 그 일을 구해 보면 이게 mgh죠. mgh. fh, 여기 w를 구하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mgh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다른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뻔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이게 7장의 내용의 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건 물체들이 이루어진 시스템을 계라고 하고, 예를 들면 방금처럼 지구하고 물체, 그죠? 지구하고 물체. 그리고 여기 당연히 상호작용을 하는 걸 얘기하겠죠. 자, 뭐 7.1절은 여기까지 쫙 넘어가고, 7.2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은 힘이 하는 거고 물체의 일을 하게 되죠. 우리는 물체의 운동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운동 상태가 변하겠지. 에너지가 전달됐으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쭉 읽어봐야 돼. 이걸 안 읽고 그냥 지나가면 너무 내 말만 믿다가는 이제 어딘가 이제 빈 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런 비어 있는 곳은 이런 교재를 읽으면서 이제 채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힘이 개의 한 일, 개 중에서도 이제 물체겠죠. 개라고 해도 되고 물체의 한 일은 그 힘과 그 물체의 이동 거리, 여기서는 정확히는 변위 벡터입니다. 변위 델타 R. 그리고 얘가 둘 다 벡터예요. 그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해줘야 돼요. 그건 암기를 하세요. 암기. 근데 암기하기가 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암기하기가 쉬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먼저 물체를 찾아야죠. 물체에 해준 일, 물체가 이 물체 같아요, 그죠? 물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물체에 이런 힘이 작용했습니다. 근데 물체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그럼 변위는 여기 변위죠, 그죠? 델타 R, 여기 교재에서는 아래에 써준 겁니다. 델타 R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럼 힘과 변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사이각이 있어요, 그죠? 이루는 각도. 요거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요 F의 크기, R의 크기, 델타 R의 크기. 이렇게 세 개를 다 곱해주면 이 힘이 한 일이라고요. 그 물체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외우자고요. 자, 단위를 보게 되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다음 페이지 어딘가 나와요. 단위 한번 가봅시다. 단위를 가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변위의 단위는 미터죠. 그래서 뉴턴미터가 이제 단위가 되는데, 에너지나 힘의 일의 단위는 너무 많이 쓰는 값이에요. 그리고 뉴턴을 이제 분해해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 미터를 또 곱했으니까 이런 단위가 이제 일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단위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걸 대문자 J로 쓰고 줄이라고 읽어요. 줄. 즉 1줄은 1뉴턴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줄은 1뉴턴미터.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니까.
그런데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이기도 하죠. 에너지 1. 전달된 에너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의 단위나 1의 단위나. 에너지는 형태가 여러 가지죠. 열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무슨 에너지, 형태가 수없이 많잖아. 그치? 예. 그런데 이 에너지의 단위를 줄을 기본으로 쓴 건 물론 각각의 분야마다 자기네들이 갖는 에너지의 단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걸 통일을 해야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에너지네. 예, 다 통일을 해서 에너지는 우리가 줄을 쓰기로 합니다. 그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에너지의 단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값을 1로 해서 1줄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역학적인 분야가 사실 여러 공학적인 분야에서 역학적인 분야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본래는 이제 칼로리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칼로리도 줄로 바꿔서 써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건 이제 지금까지 단위에 대한 얘기였고, 예제를 보세요. 예제 7.1. 진공청소기를 끄는 남자. 예. 아주 가정적인 남자네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50N의 힘으로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도로 끌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 어떤 힘이 뭐의 한 일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끔 이제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진공청소기에 이런 말을 생략하면 그림을 봐서 물체가 뭐밖에 없어요. 청소기밖에 없겠네, 그지? 그러니까 굳이 이런 말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힘을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걸 생략하고 진공청소기의 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뭐야? 무슨 힘이야? 라고 다시 되물어야겠지? 무슨 힘이 한 일을 구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진공청소기에 힘을 가하는 건 지구도 힘을 가하고 바닥도 힘을 가하고 사람이 줄을 끌어당기면 그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도 가하는 힘이 되니까 어떤 힘인지 딱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 50N이 한 일을 구하라. 그래서 50N, 그죠? 50N이 한 일이니까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어요? 몇 미터? 이제 이동 거리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둘의 사이값, 코사인 30도까지 구해서 곱해주면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구하니까 얼마 나요? 130줄. 끝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예.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물체가 움직이는 건 하나죠? 오른쪽으로만. 예. 각도가 얼마가 돼요? 90도. 코사인 90은 0이 되죠. 수직력이 한 일을 구하라 해도 90도를 이루죠. 코사인 90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은 이 물체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한 일이 0인 거죠. 그럼 하는 일이 0이라면 에너지를 전달해주지 못한 거예요. 이 mg나 n은.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물체의 에너지를 전달해줬어. 그러니까 힘이 들겠지. 예. 그러니까 힘들다 하고 일상에서의 일하고 물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 물리학에서의 양은 다 숫자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돼요. 예. 그럼 7.3절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벡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힘과 변위를 이렇게 곱하는 그 결과. 요걸 힘도 벡터고 R도 벡터잖아요.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데 기호는 이렇게 점을 써요. 점. 곱하는 기호를 미안합니다. 예. 가끔 잘못 누르면 기호를 점을 쓰죠. 점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점의 기호로 표현되는 두 벡터의 곱을 스칼라 곱이라고 합니다. 스칼라 곱. 이걸 우리말로 이제 벡터 공부한 사람들은 내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내적. 예. 그리고 기호가 점이니까 점곱이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그죠? 도트 프로덕트. 곱하기가 프로덕트인가 아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내적. 그래서 여기 이 절은 이제 그냥 벡터로 할 때는 이걸 내적이라고 한다. 그 결과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이름을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벡터로. 그래서 예제 7.2에 보게 되면 작용한 힘은 5, 2, x축 방향으로 5N, y축 방향으로 2N이니까 힘이 어떻게 작용한 거야? 5하고 2니까 이런 형태로 작용한 거죠. 이게 5, 2, 힘의 크기는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주면 29, 루트 29N이 작용한 거죠. 방향은 탄젠트 세타가 5분의 2가 되는 방향으로. 그치?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물체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오른쪽으로는 2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는 3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 또 물체가 오른쪽으로 2m, y축으로 3m. 그때 F가 1을 구하라. 이렇게 할 때는 내적의 개념을 알면 아주 쉽게 구해집니다. 내적의 개념. 내적의 개념은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개념은 같은 또는 평행한 성분끼리의 곱이에요. 같은 성분끼리의 곱.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힘을 어떻게 주냐면 여기서 힘을 저 30도 방향으로 힘을 줬잖아요. 물체는 어디로 움직였어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가한 힘만, 이 힘 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가한 힘만 여기에 곱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그 힘이 하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수평 방향의 힘은 우리가 열심히 분해해 보니까 F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내적의 개념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도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을 줬잖아요. 근데 움직인 건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이 움직인 거리 중에서 내가 힘을 주는 방향의 성분만 가져와서 그러면 R 코사인 세타죠, 이게. 그죠? 요거의 수직 성분 말고 요 성분 중, 이 움직인 성분 중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의 결과적으로 평행한 성분끼리 곱하는 겁니다. 어떤 축을 잡든지 간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I는 X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J는 Y 성분 얘기하는 거는 알죠? 예. 같은 성분끼리만 곱하는 겁니다. 너 X, 나 X, 둘이 곱하면 10이에요. 10. 그럼 10줄의 1을 X 방향으로 한 거고 Y 방향으로는 2하고 3이니까 곱하면 6줄의 힘을 Y 방향으로 한 겁니다. 그럼 전체 해준 일은 16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열심히 풀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5 뉴턴이 작용해서 Y축으로 3m 움직인 건 움직이긴 하지만 이 움직임은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X방향, 하나는 Y방향이니까. 이건 다 0이에요. 이렇게 한 거. 같은 방향끼리만 열심히 찾아서 다른 거 0이라는 건 당연히 0일 테니까 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상. 네. 자, 이제 간단히 벡터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고 7.4절은 앞에서는 3절은 일정한 힘이었는데 지금 변하는 힘이에요. 변하는 힘이 한 일도 사실은 같은 건데 이 변화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체가 이 위치에서 X에서부터 XF까지 움직이는 과정에서 힘이 일정하지가 않고 쭉 변해요. 아까 청소기로 힘을 줄 때 청소기를 세게 끌다가 약하게 끌다 뭐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힘이 하는 일은 그 일정한 구간, 힘이 매우 짧은 구간은 일정하다고 보면 그 각각의 일들을 다 더해주면 전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적분. 이게 이제 수학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f dx야. fx dx 또는 f dx. 예. 적분해주면 돼요. 근데 기하학적인 의미가 이 힘의 그래프, 뭐에 대해서 나타난 위치에 대해서 그려준 힘의 그래프를 그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문제 풀 때도 이제 식은 적분으로 표현된다. 뭐 요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있다 했을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되고 답이 바로 이제 나오겠죠. 힘이 주어지면. 물론 이제 힘의 함수가 주어져야지. 힘의 함수가.
그래서 적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적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fx가 4x야. 그럼 4x dx를 xi는 2m에서부터 xf는 6m까지 적분해. 그럼 4x 적분하면 x로 적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4x 제곱? 2x 제곱이죠. 2x 제곱이죠. 적분하면 2x 제곱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6까지니까 6 집어넣었다가 2 집어넣었다 빼주면 되겠죠. 예. 이건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수학을 가르치기는 그렇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어떤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그림과 같이 x에 따라 변하는 힘이에요. 변하건 일정하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프가 나오면 바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0에서부터 6m까지. 그럼 움직이는 거리는 6m 움직였습니다. 전체 변이는. 이 동안에 하는 힘이, 이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그럼 고민할 거 없이 이 F와 X축이 만드는 넓이를 구하면 돼요. 다 전체 넓이. 넓이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앞에 있는 사각형 넓이, 뒤에 있는 삼각형 넓이.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내가 뭐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알아? 그럼 그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4m까지는 일정한 5N이 작용해서 5N 곱하기 4m 하니까 20줄의 1을 해준 거고, 그 다음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2m 가는데 힘이 변했죠. 변하는 힘, 그럼 이 아래 면적.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가로는 2m, 세로는 5N. 그래서 가로, 세로 10이 되고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주면 5줄의 1을 한 겁니다. 그럼 전체 0에서부터 6m까지 전체 과정에서 하는 일을 구하라 했으니까 둘을 더해줘서 25줄이 되겠죠. 25줄. 아주 심플한 그냥 개념 확인 문제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실제 변하는 힘 중에 하나의 이그젠플이에요. 이거 용수철 힘. 용수철 힘은 자,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물체인 거지. 용수철은 물체가 아닙니다. 용수철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 벽에 매달린 물체, 벽에 연결된 물체죠. 용수철을 통해서 연결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용수철이 물체에 힘을 가는데 물체가 저 오른쪽으로 x만큼 가 있어요. 그러면 용수철이 가하는 힘, 이게 스프링이 가하는 힘, 그래서 밑에 아래 첨자로 s를 붙여주는 겁니다. fs는 항상 이 위치, 물체를 가만히 두었을 때 용수철이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용수철, 그렇지? 용수철 그냥 혼자 있을 때의 그 위치 끝, 그죠? 요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물체가 있는 위치 기준점으로 잡는데 항상 용수철 힘은 기준점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점이라고 하죠. 원점.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어서 복원력이라고 해요. 복원력. 용수철 힘은 항상 그 물체를 거기에 가져다 두고 싶거든. 그래서 복원력이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원점을 향해서 왼쪽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물체가 왼쪽에 와 있어. 그럼 이제 용수철은 물체를 밀어내겠지. 역시 원점을 향합니다. 힘의 방향이. 오른쪽일 수 있고 왼쪽일 수 있다고요. 근데 물체는 오른쪽에 있는데 x는 양이고 힘의 방향은 왼쪽이 되니까 fs는 음으로 힘의 방향, 벡터는 이제 힘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죠. 이런 관계식이면서 힘의 크기는 물체가 멀리 가면 이 용수철은 아주 세게 당깁니다. 그죠? 멀리 갈수록. 그래서 x에 비례해요. 힘의 크기 f는 x에 비례하고 비례 이렇게 안 쓰죠. 비례식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비례 상수를 k라고 그냥 이렇게 도입합니다. 비례 상수 k. 그래놓고 x가 플러스이면 왼쪽을 향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벡터입니다. 그렇죠? 용수철이 가는 물체의 힘은 이것도 벡터죠. 위치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힘의 크기는 x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를 k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 의미만 알면 돼.
멀리 가면 세게 당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주려고 그러니까 fs는 마이너스 kx가 되니까 그래프로 이걸 그려본 겁니다. 기울기가 그냥 k예요. k 기울기가 직선이 되겠죠.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그림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해보는데 물체가 조금 줄여봅시다. 물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던 물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용수철 희미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죠. 물체가 움직인 방향도 오른쪽이에요. 방향 같죠? 그죠? 그럼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플러스 1. 그럼 이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힘과 위치 사이의 넓이가 힘이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럼 넓이 구하면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이게 용수철 힘이 하는 1 WS가 되는 겁니다. 가로가 x, 세로가 kx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kx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물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를 이제 빠른 속력으로 지나서 계속 가죠. 오른쪽 끝까지 갑니다. 그죠? 오른쪽 끝까지. 예. 그럼 이만큼 움직이는 동안 여기 델타 x라고 합시다. 움직이는 동안 힘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져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안 보고 있어요, 저.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힘은 왼쪽으로 가야지죠. 그죠? 예.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그러네요. 예. 둘을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그럼 이 힘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움직여 델타 x는 힘은 왼쪽으로 가야죠.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입니다. 180도. 그럼 힘이 하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해주면 돼. 이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힘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에너지를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에너지를 뺏어온 거지. 용수철 힘이 물체에 가해서 물체의 에너지를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정지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끝에 가서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이때예요. 힘이 가해져서 물체에 일을 하는데 이 아래쪽에 됐죠. 아래쪽. 적분해 보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 끝까지 갔던 게 다시 또 돌아오죠? 그럼 힘의 방향은 왼쪽인데 물체가 움직이는 것도 왼쪽이에요. 그럼 일단 플러스 1을 하겠죠. 오른쪽에 갔던 물체를 이렇게 가져올 때는 원점으로 가져올 때는 항상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원점으로 올 때는 그 힘이 하는 일은 플러스, 반대로 원점에서 멀어질 때는 그 힘이 하는 일이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한 거지. 그건 다름 아닌 중력하고 똑같아요. 중력 보세요. 중력은 mg가 작용해서 물체를 아래쪽으로 가져와요. 델타 y. 그럼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아요. 그럼 중력이 하는 일은 플러스가 되죠. 끄집어 내려오잖아. 끄집어 내려옵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얘는 여기가 가장 제일 낮은 곳입니다. 이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에게는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오죠. 도망가려고 하면 끌어오죠. 물체가 날아가려고 하면 지구가 다시 끌어오죠.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 힘의 크기만 다를 뿐 중력은 항상 일정한 크기인데 이건 힘의 크기가 kx로 변하는 힘일 뿐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하고 물체하고 둘 사이 중력. 이건 벽이랑 이 벽이랑 물체 사이. 대신에 이때는 이제 용수철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에게는 멀리 가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지구는 떨어졌다가 충돌해서 이 공이면 어떻게 돼요? 충돌해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진동을 반복. 이것도 진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항이나 마찰이
마찰이 없다면 무한반복하겠죠. 그죠? 예. 다른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한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나 용수철 힘은 전체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죠? 운동 원래 상태로 항상 되돌아갈 수 있고 최대 속력을 항상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은 전체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는데 그 전체 에너지를 특히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역학적 에너지. 다른 말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죠. 운동 에너지 최대값. 예, 최대 속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아무리 작용하지만 최대 속력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불변하죠. 불변. 그래서 이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속도의 최대값을 또는 가장 높은 위치만큼 항상 다시 가게 만들잖아. 예. 그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저항이나 마찰이 작용하면 어때요? 그 속도만큼 계속 올라가지 못하죠. 최대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높이도 그 높이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힘들은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 대표적인 비보존력. 근데 이 힘을 빼면 사실은 다 비보존력이죠. 다. 어떤 친구가 와갖고 뭐 살짝 건드렸어. 그것도 비보존력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구하고 물체 사이, 벽하고 물체 사이의 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보존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못 알아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물리책은 이걸 좀 어렵게 물리적으로 막 전개를 해놨겠지. 예.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를 조금 쉬었다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물리책에서의 기술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도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게 이제 자연을 관찰해서 알아낸 거고, 근데 지금 이 7장은 내가 자연을 알고 있다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연역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앞에서 제가 식을 미리 써줬었죠. W 네트는 델타 K가 돼서 이때 등장하는 건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 힘, 즉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이 않는 일을 다 구해야지만 그것들이 다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보시면 되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볼 때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물체에 가해진 알짜 힘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해졌다고 하자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알짜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F는 MA에 의해서 F는 MA가 될 거 아니에요? MA 이렇게. 그럼 가속이 되니까 속도가 변하게 되겠죠? 또 위치도 당연히 변하는 거지. 속도가 변했으니까. 양변의 델타 X를 곱해보면, 여기 움직인 거리를 곱해보면 F 곱하기 델타 X가 되고 이게 MA 델타 X가 되는데, 이 가속도 공식에서 A 델타 X가 들어간 가속도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와 속도로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A 델타 X를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V0 제곱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고. M 곱하기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V0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W 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변한 거죠. 속도가 변한 거죠. 여기서는. 속도가 변했지만, 속도까지 표현하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 제곱이 되는 겁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가 변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얘가 변한 거다.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쓰고 2를 해서 변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속도에 관련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그냥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예로부터 시작된
시작은 예로부터 됐는데 특별한 케이스로 얘라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큰 원리예요, 원리 또는 정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 자체도 그냥 2분의 1 mv 제곱을 운동 에너지라고 하자. 카이네틱 또는 키네틱 에너지를 여기 앞자를 따서 대문자 K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운동 에너지의 한 가지 형태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질량에 킬로그램 넣어보고 속도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세크 제곱 하니까 이게 앞에서 봤던 줄과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1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교재의 좀 안 좋은 점이 이걸 EXT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알겠죠? EXT가 아니라 네트. EXT라고 쓰는 건 이 저자가 여기 있는 이 물체 말고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은 다 외부적인 힘이니까 익스터널의 EXT를 쓴 건데 사실 관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뭐 다들 더 할 얘기가 없겠죠. 2분의 1 mv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이거 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잠안 올 때 읽어보고 요거 7.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를 밀었어요. F라는 힘을 줘서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죠? 이미 뭐 청소기에서도 받고 다 한 겁니다. 그죠? 더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는데 F라는 힘이 작용해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했어요. 나중 빼기 처음이 변화량이에요.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하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뭐 이건 아예 0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2분의 1 mv 제곱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힘 곱하기 거리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건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3.5가 나왔다. 그럼 이거를 F는 MA네?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본래는. 이거를 5장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6장에서는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일운동 에너지 정리로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의 도움을 안 받고. 자, 하지만 이제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7.6절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럼 다른 에너지는 뭔가 감소했겠지. 그죠? 뭔가 감소했겠죠.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용했다고 합시다. 중력.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 물체가 올라갈 때를 그린 거예요. 올라갈 때. 여기 일단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좀 어려운 케이스로 그려놓은 건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책을 내팽개쳤어 바닥에. 그죠? 물리 공부하기가 싫어갖고 딱 내팽개쳤는데 물리책이 고무공이었어요. 고무에서 다시 튕겨져 올라오죠? 그런 과정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는 여기를 처음이라고 보고 여기를 나중이라고 본 거야. 자, 이 과정에서 R자 의미하는 일을 구해서 그걸 구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분명히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 속도가 있고 여기를 지날 때를 처음 속도라고 하죠. V0. 그죠? 여기를 지나갈 때를 빠른 속도겠죠? V0. 쭉 가다가 맨 위에서 멈췄어. 그럼 나중 속도는 그냥 0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 과정에서 R자 힘이 작용하는데 R자 힘은 책 혼자 튕겨져 나가는 거니까 이건 없다고 합시다. 이건 없다고. 교재에서는 이것까지 했는데 이건 없어요. 그럼 중력만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력 mg가 작용하고 물체는 위로 움직여요. 위로. 거리 yf-yi만큼 움직이죠. 이 거리를 굳이 표현하면. 그런데 그냥 델타 r이라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거리 알고 있으면 mg 곱하기 델타 r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라고요. 그렇죠?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운동한 방향의 반대니까 코사인 180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를 착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0이죠. 처음 운동 에너지만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m
V0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m 이걸 반대로 쓰면 2분의 1 m V0 제곱은 mg 델타 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를 지날 때에 요 점을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한 거지.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컸는데 올라가니까 줄어들었어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뭔가 다른 에너지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함 이만큼 변한 거죠. 이만큼. 이게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만큼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그 에너지는 위치, 델타 R이라고 하는 위치가 변하면 변할수록 변화되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위치 에너지. 이 위치에 따라 나오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위치 에너지. 그럼 위치가 높이가 좀 증가하잖아요. 높이가 증가해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아까 시작할 때 이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진동한다고 했으면 그죠? 여기가 낮은 곳이고 여기가 높은 곳이죠. 높이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죠. 저글링하고 있는 공, 그죠? 튕겨주는 공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높이가 R만큼 높아지면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그 높이의 mg를 곱한 mgr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더 커졌다, 높아졌다,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높이가 R만큼 높으면 mgr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 그 자체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식들이나 물리 법칙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내려오는 경우는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정지해 있던 물체가 V0는 0이에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이 h만큼 떨어져서 바닥에 올 때는 속력이 빠르겠죠. 나중 속력 V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공부한 사람은 2분의 1 m V0 제곱 더하기 mgh 그죠? 여기 바닥에서는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바닥의 높이가 0이니까 0으로 이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공식을 쓰면 이런 공식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높이 있던 물체가 떨어지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중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 U라고 표현합니다. U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K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U 더하기 K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 전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중력을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존력. 그러면 얼만큼 증가하고 얼만큼 감소했냐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넣어보면 돼요. 힘이 하는 일, R자 힘이 하는 일은 여기서 R자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mg 곱하기 h가 되겠죠. mg도 아래로, 물체가 움직인 방향도 아래로.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는 거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되겠죠. 근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없애도 되겠죠. 0으로. 그러고 보면 요거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때는 h만큼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그 에너지가 바뀌었네? 예, 전환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이제 앞으로 쓰면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UG는 mgy, y축이니까 mgy라고 해도 되고 mgh라고 해도 되고. 자, 이런 이제 원리가 이런 결과가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교재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이거 가지고 예제 7.6번 문제를 풀어보면
훌륭한 운동선수와 아픈 발가락. 트로피를 받았는데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발가락에 떨어졌어요. 예.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네요. 그죠? 예. 발바닥이 있는 지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하고 높이의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잡고 위치의 기준을 잡고 트로피가 땅에 떨어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추정하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의 높이를 0으로 잡아. y는 0으로 잡아. y는 0. 그럼 높이가 h만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예요? mg h가 되겠죠? mgh.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가 얘가 떨어지면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이게 싹 다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겠지. 예. 그럼 V에 대해서 정리만, M은 약분해주고 V는 루트 EGH가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EGH. V 제곱이 EGH니까. 예. 아주 간단하게 다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중력에서 얘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물체죠. 예. 중력에서. 용수철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가 왔다 갔다. 그죠? 중심을 지날 때, 이걸 평형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평형점을 지날 때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양쪽 끝에 가 있으면 속도가 순간적으로 제로가 되죠. V는 제로. 그렇죠? 여기가 제로. 그러면 얘는 여기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제일 낮은 곳. 위치로 보자면 낮은 곳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제일 내려왔으니까. 그죠? 중력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높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도 높아지는 겁니다. 좌우가 완전 대칭이에요. 그죠? 멀어졌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게 진동하겠죠. 이렇게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겠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있던 변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쉬라고 좀 이렇게 높이 있을 때 에너지를 가졌어요. 여기 있을 때 에너지를 가졌다가 여기로 오면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개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 근데 보세요. 여기 있던 물체가 이렇게 올 때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을 보세요. x는 0으로 올 때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이 얼마였죠? W S F S 곱하기 여기 힘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적분해 줘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자고.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했었죠? 마이너스 KX로. 여기 힘인데 여기 있던 물질을 이렇게 가져오면 힘과 물체 축이 이루는 넓이, 이 넓이가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죠? KX 제곱. 네. 삼각형의 넓이. 힘도 왼쪽으로 작용하고 물체가 움직인 것도 왼쪽이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두면 됩니다. 그럼 그만큼 이게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여기 오른쪽 끝에 있던 X에 있던 당시의 포텐셜 에너지가 X가 줄어들면 점점 줄어들면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용수철이 관련되어 있는 힘이니까 용수철 힘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는 완전한 이름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였잖아요. 그 중력 대신 용수철 힘이 작용해서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 이거를 이제 넓은 개념으로 힘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게 이제 탄성체예요. 용수철이. 그래서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자, 둘을 다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빨리 와서 잘 뭔가 설명이 너무 빨랐을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자, 원래는 지구가 있는 거고 물체가 있는 거죠. 예.
이 둘이 항상 이렇게 튕겨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입니다. 중력은 이 둘 사이에 상호 작용이에요. 그죠? 대신에 벽이랑 용수철, 여기 용수철이 있어서 이때는 이제 중력은 없는 거예요. 이 물체를 똑같이 위아래로 진동시키잖아요. 그죠? 진동시킵니다. 이때 여기가 얘는 평형 위치가 되는 거죠. 얘는 여기가 평형 위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에요. 이렇게 두세요. 만약에는 아니고. 그래서 이때 멀리 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인 거고, 얘는 가장 멀리 갔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mg 그 높이 y가 mgh 또는 mg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이제 두면 된다. 여기 어디 있죠?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US는 2분의 1 kx 제곱, 지구 중력 포텐셜 에너지 UG는 mg y로 두겠다. 이 교재에 WEXT는 델타 US 이거는 이제 보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다 설명할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7.23씩 지우시고, 중력에서도 7.20씩 있죠. 이거 지우세요. 외우려면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또 열심히 표현을 했죠. 근데 이 그림이 별로 이렇게 좋은 그림이 아닌 게, 이 A번은 아예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여기가 아마 요 점이, 근데 사실 물체는 점으로 표현해야 돼. 점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상자로 표현하지만 점으로 표현해서 물체의 좌표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용수철 끝점. 여기. 맞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네요. 좀 이상합니다. 그림이 물체의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체를 이렇게 작게 그립니다. 좁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기준점. 물체를 압축해요. 압축하면 아래 그림 최대로 압축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만큼 이동했죠. 이게 x의 맥스.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밀은 이 상태에서 탁 놓는 거야, 손을. 그럼 이 상태에서는 자, 기준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준점이니까 멀리 높이 가 있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기준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점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물체가 점점 빨라지겠죠. 오른쪽으로 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왼쪽 끝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고 운동 에너지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심에 여기가 아니라 이 그림도 잘못된 거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평형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대신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왜 0이냐? 여기가 0이 되도록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식 자체도 2분의 1 kx 제곱이 x가 0이면 이것도 0이 되도록 식을 잡은 겁니다. 기준을. 이렇게. 자, 하지만 둘을 더한 에너지,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에너지 그랬는데 이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줘야죠.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용수철 힘이 열심히 작용했지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보존력이 되겠죠. 보존력. 용수철 힘은 중력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힘이 보존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교재 어딘가 다 써져 있을 거라고요. 에너지 막대 그래프 눈으로 보면 되니까 지나가시고, 이제 7.7절에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렇게 나와요.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보존력은 뭐죠? 마음속에서 막 얘기하고 있어야죠. 소리 나게. 그 힘이 작용하더라도 당연히 작용하니까 힘인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힘이에요. 그죠? 보존력. 힘이 작용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어? 매 순간 변해? 그럼 비보존력이 분명히 작용했겠죠, 그때는. 보존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비보존력만까지 작용한 거고. 그럼 이 개념상 이해하면 편한데, 이거는 이제 더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는 129페이지에 나옵니다. 129페이지. 뭐라고 했냐면, 보존력은 이건 성질이에요, 성질. 두 점 사이를 이동하는 입자의 보존력이 한 일, WC죠? WC는 경로와 무관합니다. 경로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물체가 여기 있는데 얘가 떨어져요, 바닥에. 그럼 중력이 하는 일은, 보존력이 하는 일은 그냥 힘 곱하기 거리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는데 이런 미끄럼틀을 지나서 떨어져요. 그러더라도 보존력이 하는 일은, 자, 앞에서 힘의 방향으로 그 힘의 방향으로의 진행거리만 곱해라 그랬죠. 어쨌든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이렇게 꾸불꾸불 떨어져도 움직인 방향을 여기 거리를 곱할 때는 중력 방향의 움직인 거리, 즉 높이만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힘은 보존력이라고 해요. 보존력. 다른 힘은 보존력이 아니에요. 이건 보존력의 성질이고, 두 번째, 닫힌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입자. 닫힌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던 게 저기 갔어요? 그럼 아직 닫혀 있지 않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이제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얘기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닫힌 경로라고 하는 건. 그럼 보존력이 한 일은 0이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죠? 여기 올라갔죠? 내려오죠? 올라가죠?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하지만 높이 변화는 없지. 그럼 보존력이 하는 일은 0이죠. 그렇죠? 그럼 중력은 보존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뭐 적분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예. 넘어갈 거예요. 7.8절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 이건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예. 근데 정리인데 이미 제가 앞에서 정리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반복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게. 예. 시작은 1 운동 에너지 정리로부터 시작합니다. 1 알자의 힘이 하는 일이에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는 알자의 힘이 하는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름도 좌변에는 1이죠. 우변에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걸 하이픈을 써서 1 운동 에너지 정리 또는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 예. 이름을 아주 간편하게 짓죠. 예.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힘이 하는 일은, 힘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존력과 비보존력 둘 다 작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존력이 하는 일, 보존력은 영어로 conservative, 비보존력은 non-conservative. 그래서 WC, 보존력이 하는 일과 비보존력, non-conservative, 힘이 하는 일로 좀 분해를 한 겁니다. 나눠놓은 거예요. 전체 힘을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로 나눠놨습니다. 델타 K가 되겠죠? 예, 이렇게. 자, 이거를 WNC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를 이항시켜주면 됩니다. 델타 K 마이너스 WC가 돼요. 그런데 보존력이 작용하더라도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예요. 예. 비보존력이 작용하더라도. 그 비보존력은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보존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에너지는 어쨌든 이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작용을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다른 에너지 변화량,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시켜서 WN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K 더하기 U를. 원래는 이렇게 K 더하기 U였겠죠. 각각의 변화량은 합의 변화량과 같을 테니까요. 이때 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미케니컬 이렇게 이제 교재에는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비보존력이 작용해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데,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개념은 바로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변화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텐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얘가 되겠네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다른 에너지는 감소했겠지. 다른 에너지도 변했겠지. 그죠? 그게 마이너스 WLC잖아요. WC잖아요. 그죠? 따라서 델타 U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WC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말로 표현하면 보존력이 작용해서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보존력이 작용하는데 보존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물체가 여기 있어요. 얘가 떨어지죠. 그러면 MGY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가 작용해서 아래로 떨어진 거죠. MGY만큼 떨어졌죠.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물론 델타 Y예요. 그죠? MGY가 WC라고요. 중력이 한 일이 그만큼 감소해. 뭐가? 포텐셜 에너지 U가. U는 MGY겠죠. 여기가 높이가 0이고 여기 있던 양이 이렇게 오면서 감소한 게 MGY니까 여기 에너지가 MGY라고. 그죠? 여러 번 설명해도 같은 결과예요. 그죠? 이렇게. 결론식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WNC는 델타 E 미케니컬 아니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결론식입니다. 결론식. 그러면 이걸 또 말로 표현해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만약에 0이라면 이게 0이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EMECH는 보존된다. 불변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 값이 불변이 아니라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내용. 8장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은 이거를 적용하는 예제가 나올 뿐이에요. 8장은. 그러니까 8장은 7장하고 그냥 이어진 거예요. 8장은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8장의 내용은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죠. 이거는 특별한 거지.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우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 아니라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만큼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비보존력이 하는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비보존력이 10줄의 일을 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10줄 증가하고, 비보존력이 마이너스 20줄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20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소하는 건 운동 에너지에서 감소할 수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에서도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감소할 수 있는 거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교재에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WINT, WEXT 이런 걸 다 구하면, 그리고 W 보존력이 하는 일, WC, 비보존력이 하는 일, WNC 이걸 다 구별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귀찮다고요. 그죠? 구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존력, 비보존력만 분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이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7.2구식은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건 이제 물리적인 내용을 수학적으로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나, 이제 교수님 스타일들의 문제죠. 야, 너 그 아카데믹하게 좀 설명해봐. 그렇게. 예, 이런 거예요. 예.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를 했어요. 보존력이, 예, 이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보존력이 하는 일의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반대로 쓰세요. 보존력이 하는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겠죠. 똑같이 쓴 겁니다. WC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보존력이 하는 일은 힘을 알고 있다면 힘하고 변위의 곱인데, 이게 일정한 힘이 아닌 일반적인 힘이라면 적분해 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네. 힘이 하는 보존력이에요. 보존력의 적분은 마이너스 델타 U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X축이 위치가 되는 거니까 여기 첨자로 X 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수학식인데 요걸 양변을 X로 미분하세요. X로. 그럼 얘는 적분했다 미분하면 그냥 원래 FC가 돌아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은 미분하면 이건 이제 변화량 적분된 결과인데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du dx가 되겠지.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썼더니 뭐가 구해져요? 보존력이 구해진다고요. 보존력. 보존력을 구하라. 또는 이 같은 식이죠. 얘는 사실 이건 적분식이죠. 적분식이고 이건 미분식이에요. 왼쪽은 1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고 오른쪽은 힘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1 속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존력.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라고요. 그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포텐셜 에너지의 미분이 곧 보존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울 거요. 예를 들어서 중력 있어요. 중력. mg죠. 중력은 포텐셜 에너지 뭐였어요? mgy였잖아요. mgy. 그죠? mgy. 그럼 얘는 y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y로 미분해 줘야겠지. 그죠? y로 이렇게. mgy 미분하니까 mg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달려 있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mg가 되죠. 그죠? 아래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mg가 된다.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 용수철 힘 같은 경우 어때요? 용수철 힘이 2분의 1, 용수철 힘은 마이너스 kx였죠. 마이너스 kx, 용수철 힘, fs.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었는데, 이거를 x로 미분해요. du, dx에 마이너스 붙여보니까 정말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꾸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보존력의 적분으로 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존력의 적분으로. 얘를 미리 생각하면 돼. 이걸 몰라? 그럼 미리 거꾸로. 뭘 적분해야 이게 돼? 2분의 1 kx 제곱. 뭘 적분해야 마이너스 mg가 돼? mgy. 미분. 적분이죠. 미분이죠. 미분합니다. 얘를 y로 미분해야 mg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여긴 좀 들어와 있으니까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수철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7장은 개념이에요. 다 개념. 아직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제 안정평형, 여기 몇 페이지죠?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132페이지 가보면 안정평형, 그리고 되돌림점, 되돌이점이라고도 합니다. 되돌이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아래 보면 불안정평형, 중립평형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이 언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아주 쉬워요. 앞에서 중력 다시 보세요. 중력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튕겨지고 올라가고 튕겨지고 올라가고. 그럼 되돌이점은 어디야? 이거 되돌이점이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되돌이점이에요. 그죠?
맨 위점은 끝점.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점. 맨 아래 되돌이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점. 기준점. 기준점이 여기서는 되돌이점이 되는 겁니다. 되돌림점. 기준점이. 용수철도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 끝까지 갔다가 왼쪽 끝까지 갔다가 여기가 항상 어때요? 그럼 여기서 되돌이점은 어디예요? 되돌이점. 양 끝점이죠. 양 끝점. 되돌아오잖아. 갔다가 되돌아와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기준점이 되돌이점이 아니라 양 끝점, 제일 높은 점이 되돌이점이 돼야 돼요. 중력에서는 적용을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중력에서는 맨 끝점이 되돌이점.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점. 여기를 되돌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긴 하나요. 중력에서는. 그죠? 힘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항상.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U가 최대인 점. 용수철에서는 양 끝점. 오른쪽 끝이 되돌이점이죠. 되돌아오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방향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죠? 되돌이점이 여기가 되돌이점이 돼요. 이때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역시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요 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면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u를 x에 따라 표현하면 2분의 1 k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 점으로 항상 되돌아오려고 하죠. 힘은 어디를 작용해요? 요 점으로 작용합니다. 기준점으로 항상 기준점을 향해서 중력도 마찬가지죠. 기준점을 향해서 아래로 항상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항상 지나게 돼 있죠. 왔다 갔다가 이렇게 지나죠. 그러면 안정된 평형이라고 하는 건 힘이 0이니까 안정된 평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포텐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포텐셜이 뭐 어디가 마이너스 플러스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최정점에 있을 때는 이 U의 미분이 0이잖아요. U의 미분 여기 마이너스 FC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은 0이 돼요. 요 점은 힘은 0이 되지만 바람이 살짝 불어서 얘를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속도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점 빨리 떨어져서 다시 이 지점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간신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런 점은 불안정 평형점이 되는 겁니다. 포텐셜의 정점. 그죠? 포텐셜의 정점. 그리고 포텐셜 변화가 없는 점들은 다 중립이죠. 중립.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용어의 개념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자, 요런 포텐셜이 그죠? 요런 포텐셜이 여기가 포텐셜 최대가 되잖아. 최대인 점이죠. 여기서 살짝만 건들면 얘는 포텐셜이 낮아지면서 더 빨라집니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점은 이제 불안정 평형점이 되는 거지. 이 점 자체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실장이 끝이 나고 예제를 좀 다른 예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건데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문제가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1분. 읽으면서 생각. (1분은) 너무 짧아? 이게 이제 두 입자죠. 두 입자. 항상 우리는 두 입자를 얘기합니다. 지구와 물체, 벽이랑 용수철에 달려 있는 물체. 그 두 개는 하나가 정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준을 두니까 기준이 쉬운데 두 입자계는 둘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U가 주어졌어요. R분의 A. 그래서 R이 변수죠.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한 입자가 다른 입자에 작용하는 중심력. 이게 바로 뭐냐요? 두 입자 사이의 힘이죠. 중력이거나 용수철 힘이거나 지금 그 힘, FR. 보존력이에요. 보존력. 이 힘은. 한번 봅시다.
U를 미분해서 변수가 R이에요. 거리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보존력이었죠? 이거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기호가 미분을 할 줄 알아야지만 이걸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R분의 A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죠.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포텐셜이 모양이 지금 어때요? 포텐셜의 모양이 R에 따라서 U를 그려보면 R이 0이 되면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그리고 R이 커지면 U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반비례 이런 식의 곡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포텐셜이 제일 큰 곳이 여기고 여기 원점이 제일 큰 곳이고 얘는 가만두면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즉 R축상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오른쪽으로. 멀어진다고요. 가만두면 서로 밀어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멀어지는 힘. 예. 중력 마이너스 mg 나오죠? 서로 가까워지는 거고 용수철 힘 마이너스 kx 나왔잖아요. 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하지만 이건 플러스죠. 그죠? 서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양전하와 양전하, 음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런 형태로 서로 멀어지는 힘들이 있습니다. 포텐셜이 뜨는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보시고 나머지는 8장에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안 한 것도 8장에 가서 보도록 하죠. 오늘은